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이 첫 번째 지문이 또 은근히 어려워. 그래갖고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뒤에는 좀 잘 보이시나요? 우리 지연이, 현빈이, 저기 뭐야, 시연이 잘 보여요? 앞에? 자, 보자. 같이 첫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답니다. 대절을요. Information, 정보가 sits in one brain. 한 뇌 안에 앉아 있다고. 정보가 한 뇌에 앉아 있다는 건 정보가 한 뇌에 머물러 있다라고 약간 의역을 할 수 있겠죠. stay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머물러 있냐? it 그것이 즉 정보가 as communicated to another 또 다른 것으로 전달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another는 another brain을 말하는 거야. another brain. another brain. 그러니까 또 다른 뇌를 말하는 거다. 또 다른 뇌로 전달될 때까지요. 자, unchanged. 여기는 분사구문이다. 뭐뭐 하면서. 자, 뭐 하면서? 대화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 첫 문장 읽었어. 뭐 말이야 이게? 학교에서 진도 나가냐 여기? 안 했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잖아 이 자식들아. 자, 다시.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뇌에서 다른 뇌로 정보가 전달될 때까지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A 뇌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B 뇌가 있어요. 그럼 이 뇌라는 거를 얘들아 그냥 편의상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사람. 쉽게 말하면 내 머리가 있잖아. 내 뇌가 있고 여러분도 각자 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요. 또 다른 뇌로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채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내 나이를 말해줘. 야 내가 34살이야. 내가 나이를 딱 말해줬어. 그러면은 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정보는 나만 갖고 있었죠? 이 내 뇌에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정보가 한 뇌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전까지는 나한테만 있었던 거잖아. 내가 전달하고 나니까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됐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나 34살이야 라고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각자 여러분의 뇌 속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루이쌤은 34살 이라는 이 정보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할 때 이 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내용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 That's true of sheer information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true라는 표현 얘들아 너네가 잘 알다시피 진실인, 사실인 이런 뜻인데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뜻을. true를 유효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 유효한 이거 하나 알아둬봐. true가 유효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인 또는 진실인 이걸 해석해도 돼.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가끔은 유효한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먼저 알려준 거야. 사실인으로 해석해도 된다. 그것은 사실이야. 그것은 유효해. 뭐에 대해서? sheer information. sheer는요, simple의 뜻이야. simple, 단순한. 단순한 정보. sheer, 쉽다고, 쉬운 정보. 아니야, 걔들이 한 거야. 너 말해. 그래서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야. 뭐처럼? 너의 전화번호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장소냐? 너가 너의 열쇠를 놔둔 장소. 됐어? 이런 건 뭐야? 단순 정보라는 거죠. 즉,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것이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했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야? 앞에서 말한 요 내용 말하는 거야. 요 내용. 이게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다 쓸게요. 단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는 거야. 단순 정보. 됐어? 즉, 무슨 말이냐? 한 뇌에서 다른 뇌로 정보가 전달될 때 대화 속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 정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야.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34살이라고 말했는데 쌤이 3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단순 정보잖아.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단순 정보가 아니라 복잡한 정보라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됐어? 그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와. 자, 다음 내용 보자. But 그러나 it's not true of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복잡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써볼게요. 지식은요, 제가 좀 써온 게 있는데, 지식은 복잡하고요, 광범위함으로. 지식은 복잡하고 광범위함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지식이야, 지식. 근데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복잡한 정보라는 거야. 복잡한 정보. 됐어? 이런 말인 거예요.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 즉 지식을 전달한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나는 똑같이 설명을 했어. 나는 똑같이 전달한 거야. 내 뇌에서 여러분의 뇌로 똑같이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똑같은 수업을 듣지만 받아들이는 거는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됐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 정보는 어때? 받아들이는 게 다 똑같아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 즉 복잡한 정보는 어떠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관계대명사를 뭐 배운 적이 있어. 뭐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나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생전 처음 들었고,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설명을 잘 이해 못해.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저마다 뭐 그런 받아들임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같은 이런 복잡한 정보는 각자의 뇌에서, 이 B의 뇌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됐어요? 다음 내용 가보자. 지식은 relies on judgments, 판단에 의존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관계대명사를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각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판단에 의존한다는 거야.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뭐는 또는 그리고 뭐뭐를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 앞에 나와 있는 judgments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당신은 발견하고 polish 한답니다. polish는 다듬다, 정제하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refine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어. refine, 이게 정제하다야. 정제하다, 다듬다. 뭐 쉽게 말하면 정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정리하다. 됐어? 그것들을 정리한답니다. 발견하고 정리한대요. 그것들은 뭐야? 판단. 됐어요? 당신은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는답니다.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요. With other people or with yourself. 다른 사람과의 대화 또는 너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이거 구문 분석 잘못 나와 있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는 conversation 수식하는 겁니다. 이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되셨죠? 자, 무슨 말인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은 판단에 의존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는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근데 설명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지범이가 선생님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게 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게 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거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지범이가 다른 친구랑 뭐 예를 들어서 창영이랑 대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거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야 아까 쌤이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아 그랬냐? 여기다 필기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준 부분에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과 이제 대화를 속으로 해본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뭐야? 이제 그 받아들인 지식을 일단 발견을 하는 거죠. 발견한다는 거는 일단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지식을 듣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은 나 자신과의 어떤 상기를 통해서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재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간다. 따라서 다음 내용.
You don't learn. 너는 배울 수 없대요. The details. 세부 사항을요. 어떤 세부 사항? Of your thinking. 너의 생각의 세부 사항을 배울 수 없답니다. Until 나왔거든? 여기 좀 볼게. 여기 좀 중요한 문장이라서 이 문장 그냥 전체로 펼쳐할게요. 여기가 그냥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좋아요. 서술형으로. 왜 그러냐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Not until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자, not A until B라는 구조예요. Not A until B. 자, 그래서 요 녀석이 해석을 하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직역을 하면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 이게 직역이죠. 그렇죠? 이거 할 때까지 이거 안 한다. 됐어? 그대로 해석한 거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저 해석보다 좀 더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선호하는 해석. 어떤 게 있느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라는 해석을 좀 더 선호합니다.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됐어? 위의 해석은 우리가 나레이 언틸 B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할 때까지 이거 안 한다니까. 그렇지? 근데 아래 해석을 보고 나레이 언틸 B를 떠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 뜻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야.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A 자리에 뭐라고 합니까? 저녁 식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 한번 있다고 쳐봐. B 내용에 예를 들어서 숙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이 위의 버전을 해석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나는 저녁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나는 숙제를 다 하고 나서야 저녁을 먹을 거야.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다. 아래 해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A 하다라고 해석돼 있죠. 비로소 A 하다. 근데 여기 not이 붙어 있잖아. 근데 A 하다라고 해석이 된다. 됐어?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아래 해석을 시험에서 내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나레이 언틸 B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레이 언틸 B를 다른 문장 구조로 바꿔 쓰기가 되게 좋아요. 얘 자체가.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지금 이 버전으로 나와 있지만 시험에는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 지난번 중간고사 때 서술형 마지막 거 보면은 더비교급을 as로 바꿔서 서술형에서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도 뭐냐? 실제로는 나레이 언틸 B로 나왔지만 다른 문장 구조로 바꿔서 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워야겠다. 자, 다른 문장 구조로 무려 두 가지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를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래. 자, 첫 번째는 도치구문으로 쓸 수 있어요. 도치구문. 자, 도치구문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어 not을 앞으로 뺍니다. 자, 부정어를 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until 저를 빼는 거예요. until을 빼는 거예요. until. 이렇게. 그럼 until B 하고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쓸 때 주의점이 있는데 이 A를 쓸 때 주의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요. 지금 앞부분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A 자리에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도치가 돼요. 도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가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의문문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의문문. 알겠지?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에 you have라고 나와 있어. you have. 그러면은 의문문 만들듯이니까 do you have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를 쓴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긍정문. A는 원래 부정문이었지. not이 있으니까. 됐어? 근데 이 not이 앞으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긍정문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를 또 부정문으로 쓰면 이중부정이 돼버려요. 이해됐어요? 이게 주의점이다. 하나만 더 쓰자면 이 B 자리 있잖아. 여기는 도치가 아닙니다. 여기는 도치시키지 않아요. A 내용이 도치되는 거야. A 내용이. 됐니?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도치 부문 바꾸는 거에 이제 방법과 대입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강조 부문으로도 얘를 쓸 수 있어. 강조 부문. 강조 부문. 강조 부문으로 바꾼 버전을 좀 보여줄게. 우리가 애초에 강조 부문은 it is that 또는 it was that 이런 식으로 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아직 쓰지 말고 앞에 봐봐. it is 또는 it was에다가 물결 that 땡땡땡. 이게 강조 부문 아니야.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강조할 말을 집어넣는 건데 여기다가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until 저를 강조하는 거야. until 저를. 됐어? 그럼 여기다가 until B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원래 부정문이었잖아. 얘가 부정문. 그러니까 not도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되니? 자, 그럼 정리하자면 여기에 not이 들어가고 until 들어가고 B 내용이 나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that이 나오겠죠? that 다음에 뭐가 나와? A 내용이 나온다. 됐어? 이게 바로 강조 부문을 완성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A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당연히 얘도 똑같이 긍정문으로 써야 됩니다. 긍정문. 왜냐면 not이 앞으로 빠졌으니까. 되냐? 도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정어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도치는 아닙니다. 그냥 긍정문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제가 연습용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세 가지 버전을 보여줄 건데, 자, 제가 한글로 쓰면요, 첫 번째 기본 버전이랑 두 번째 도치 버전이랑 세 번째 강조 버전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글은 쉽게 쓸게요. 제가 아까 저기에 썼던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숙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가졌다. 자, 이렇게 썼어요. 힌트 단어를 좀 주자면 have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가졌다. 됐어요? eat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버전, 도치 버전, 강조 버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영작해 보세요. 이거 다 썼어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썼니? 아, 무슨 사람? 없어요? 자, 이거 지운다. 이거 지운다. 자, 제가 쓴 거 영작해 보세요. 바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나대현 틀비 관련된 건 고등부에서 영작으로 단골입니다. 단골.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기본 버전을 일단 먼저 쓰세요. 나데이 언틸비라는 기본 버전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도치 버전, 강조 버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다 쓰신 분은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드릴게요. 숙제를 마친다는 거는 finish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finish. 그리고 또 혹시라도 헷갈릴까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기본 버전을 쓸 때 내가 나데이 언틸비 구조로 쓰라고 했잖아요. 이 not이라는 거는 부정문이에요, 여러분. 부정문. 그냥 not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부정문을 쓰라는 거예요. 부정문. 알겠죠? 자, 혹시 다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시간이 다 썼어? 아니, 뭐 어때? 아니, 이거 어때? 어디 한번 봐. 언티는데 왜 여기 하나 더 붙였어? 딱 한 군데, 그 마지막에서 딱 한 군데 아쉬운 거 있어요. 나머지 다 잘했어요. 나머지 다 잘했어.
알았어 지금? 여기서 한 군데 일단 틀린 게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한 군데 틀린 게 있어요. 아 근데 뭐야 이거 홈워크 이씨 스펠링 뭐야 이게 홈워크냐 홈워크? 오크냐 오크? 자, 이 구문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시험에 낼 때는 참고로 바꿔쓰라고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바꿔쓰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영작하라고 내는데 조건에다가 is로 시작하게 써라 또는 not으로 시작하게 써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죠. 됐어? not으로 시작한다면 도치구문, is로 시작한다면 강조구문이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지난번 서술형 5번에 패착을 생각을 해야겠지 우리가. 응? 다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다 못하신 다 쓰면 다 쓰는 오케이 승호 다 맞았어. 직원이 못 쳐다고? 오케이 다 잘 고쳤네.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쓴 답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단 나레이먼 TV를 먼저 구성해야 되니까 일단 시제를 잘 보세요. 나는 나의 숙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 식사를 가졌답니다. 가졌다.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I didn't have dinner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부정문 나왔고 그 다음에 until 이 until 이후는 구 버전으로 써도 되고 절 버전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 버전으로 먼저 쓰자면은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절 버전 구 버전으로 쓴다면은 I 없애고 finishing ing 형태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절 버전으로 먼저 쓸게요. 왜냐면은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도치 버전 보여줄게. not until로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until 절의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쓰면 돼. I finished my homework야. 됐어? 여기에서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도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치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갖고 not until 다음에 B 내용 다 썼지? 그 다음에 A 내용 쓰는 거야. A 내용이 원래 뭐였어? 잠깐만 A 내용만 써보자면 I didn't have, 이거 쓰지 마요. I didn't have dinner. 이게 A 내용이잖아. 그치? 얘를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일단 not을 빼야 돼. 그치? 왜? 앞에 not이 갔으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해라? 의문문 만들듯이 써라 라고 했지. 됐어? 그래서 did I have dinner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마지막 강조 버전 보여줄게요. 강조는 우리가 it is나 it was that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that으로 써야겠지. 됐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not until 집어넣으라고 했어. not until. 그래서 not until 절 집어넣으면 돼. I finished my homework. 됐어?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내용 집어넣으라고 했죠? A 내용을 쓰는데 A 내용이 뭐냐? I didn't have dinner였잖아. 요거였잖아. 요거. 자 근데 여기에서 부정어가 지금 앞에 빠져있지. not이. 그럼 여기는 부정문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ot을 빼버리는데 우리가 did have라고 쓸 필요가 없죠? 과거형을 쓰면 되니까 따라서 did have가 아니라 had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최종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낸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문장 있죠? 이 문장. 이 문장. You don't learn 어쩌고 나온 문장. 이 한글 뜻 나와 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거나 쓰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때까지 자신의 사고의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 요 해석을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로 바꾸는 거야. 됐어? 일단 해석을 바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건을 달아주는 거지. 이제 다음 단어를 활용해라 라고 하는데 그 단어 활용해서 이제 뭘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주는 거겠죠. 뭐 until을 준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not으로 시작해라 또는 is로 시작해라 뭐 요딴 식으로 써놓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변형해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요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도 당연히 바꿔 쓸 수 있겠지? 그걸 한번 바꿔 써볼게. 그거를 이거 지워도 되니? 다 썼어요 혹시? 됐어? 준영이 다 썼니? 안 썼어? 물론 네, 쓰시고
얘기를 해. 자스가 안 썼으면. 조금만 축소를 좀 할게요. 이 정도여도 보이시죠? 네. 자, 이거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시면요. 잠깐만 이거 복사만 좀 할게. 이 문장입니다. Therefore는 필요 없고요. 자, 이 문장입니다. 자, 앞에 therefore 나와 있었는데 뭐 얘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 문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준영이 다 쓰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잘 보여드릴게요. 창영이 보이냐? 자, 다 썼어? 이제 지운다 그러면.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에 not 나와 있으니까 일단 A에 해당하는 부분이 until 앞부분까지라 생각하면 돼. 이 부분. 됐어? 이게 A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until B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됐어? 엄청 길죠? 이게 until B야. until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until을 기준으로 뒷부분이 B, until을 기준으로 앞부분이 A라고 생각하면 돼. 편하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일단 기본 버전이야. 이게 기본 버전. 이게 기본 버전이야. 자, 그러면은 도치 버전을 한번 써보자. 그럼 therefore 쓰고 not으로 시작하면 되겠네. not until. 됐어? 그리고 until 절 그대로 쓰면 돼요. 요 내용. 변화 없어요. 그대로 썼습니다. 됐어? 자, until 절 다 썼어. 이제 남는 거 뭐야? 요거지, 요거. A에 해당하는 내용. 요 내용이죠. 자, 요 내용 일단은 썼습니다. 일단은 썼는데 주의할 점이 뭐다? 부정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시켜야 된다는 거. 됐어요? 이러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됐어? 이게 도치구문 완성이에요. 됐지? 됐지? 시험에서는 therefore를 쓰라는 말은 아마 안 낼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영작으로 낸다면 therefore는 일단 주고 시작하겠지. therefore 하고 어떻게 내겠어? therefore 하고 빈칸 이렇게 주겠지 뭐. 됐어? 시험에서는. 자, 도치구문은 이렇고요. 강조구문을 써볼게요. 자, 강조구문은 it 쓰고 지금 시제가 현재니까 is로 가면 되겠네. it is. 그 다음에 not이랑 until 쓰면 되겠죠. 됐어요? not until 내용 요거야 요거. 여기까지. 이게 not until 내용이죠. 자, 다 썼어요. 그 다음에 that 쓰고 A 내용 쓰면 되겠지? A 내용이 뭐였어? 이거잖아 이거. 이게 A 내용이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A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줄 가능성이 높잖아. 만약 한글로 준다면은 어디까지가 A 내용이고 어디까지가 B 내용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잘 봐야 돼.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A 내용을 일단 썼어. 근데 주의할 점이 뭐다? 여기서 부정어 빠져야 되고 do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시제가 현재니까 learn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at you learn the details of your thinking 이러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도치와 강조 버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다 써두세요. 이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두 개로 문장 전환하는 거를 니네가 익혀야 돼요. 시험이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됐죠? 사실 나대형 탭이도 익히긴 해야 돼. 기본형, 도치형, 강조형 전부 다. 셋 다 해석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당신이 그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거나 쓰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세부 내용을 알게 된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여기까지가 B 내용.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너는 디테일에 대해 알게 된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대절까지입니다. 대절까지 하고 나서야 앞부분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 뒷부분 합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내용이 조금 길어서 쓰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얼른 쓰시고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내용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길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쓰는데. 아직도 다 못했어요? 오래 걸리네. 이거 첫 번째 거 쓴 거 아니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건 어차피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짜짜짜짜. 여학생들이 쓰는 게 되게 빠르구나. 지연이랑 시연이가 되게 빠르네. 아까 되게 금방 썼던 것 같은데. 이번 그 모의고사에서 이 첫 지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쓰고 얼른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재윤이랑 창영이랑 아직 쓰고 있는 거고 현빈이 다 쓴 거야? 자, 우리 재윤이 다 썼니? 아직 다 못 썼어요? 얘기를 해. 내가 미륵이 아니야. 내가 관심법을 알 수가 없어. 다 썼냐? 알았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구문은 봤는데 내용을 봐야지. 내용. 이게 뭔 내용이냐? 자, 앞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식은 판단에 의존을 하는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그 판단을 발견하고 다듬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너는 배우게 된다라고 해석할게요. 저는요. 배우게 된다. 뭐를? 너의 사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배우게 된다는 거야. 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speaking or writing it out.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your thinking이에요. your thinking. 너의 사고를 즉 네가 생각한 것을 말로 해보거나 글로 써보고 나서야 비로소 세부 사항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다고요. 자, in detail, 상세하게요. 그리고 looking back critically at the result,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세부사항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내용 설명할게요. 뭔 말이냐? 아까 전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식이라는 거는 판단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리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판단을 이제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다듬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라는 것 자체가 남과의 대화 또는 자신과의 대화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남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말한 게 스피킹과 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돼. 스피킹, 말을 해보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내가 너네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러면 너네가 거꾸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나랑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대화를 해본다고. 대화를. 그러면 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다듬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또는 여러분이 한 거를 직접 마치 개념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백지에다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다 최대한 상세히 다 써보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제가 엄밀히 말하면요, 쌤 입장에서 내가 관계대명사를 배운 건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내가 직접 어떤 다른 선생님한테 이런 배운 거는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더 됐거든요. 근데 내가 그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매일 말로써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지식을요, 내가 배운 지식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야.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가 말을 여러 번 하면서 계속해서 정제가 된 거예요. 제가 똑같은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똑같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방식은요, 5년 전이랑 지금은 다릅니다. 달라요. 왜?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글씨로 쓰면서 정리해 보면서 계속 다듬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 즉 거꾸로 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이 됐든 글이 됐든 표현을 해야만 우리가 세부적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백날 말로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이 글로 써보거나 아니면 말로 해보거나 이런 걸 안 하면 너네는 그 지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됐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됐어?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구문도 중요하지, 근데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이. 됐어? 결국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이게 바로 필자의 요지거든. 이게 필자의 요지야. 뭘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다? 너가 지식이라는 거를 완전히 습득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표현.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이어서 볼게. 그럼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야. 그 다음 문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까 뭐 너 자신과의 대화라던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과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보라고. 속으로 생각해보라고. As what I just said foolish?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게 바보 같은가? 아니면 As what I just wrote? 내가 방금 전에 쓴 게 the truth? 깊은 진실인가? 이렇게. 여기서 쓴 거라는 말 나왔고 말한 거라는 거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말하거나 써보거나 이걸 이제 각각 예시로 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셀프 피드백을 해보라는 거겠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다음 페이지 봐요. In the speaking or writing. 자, 말하거나 글을 쓸 때 you uncover. 너는 발견하게 돼. cover는 덮는 거지. 근데 덮은 거를 다시 들춰내는 거야. uncover니까. 짜잔, 발견하다. 그치? 너는 뭘 발견하느냐? 너의 나쁜 아이디어나 종종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거 구문 분석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이 뒤에 나와 있는 often embarrassing ones가 앞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스와 동격이 되는 거고요. 아래 나와 있는 거는 sometimes fame making ones 이 ones랑 앞에 나와 있는 그 아이디어스와 동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목적어가 두 개예요. 두 개. 엄밀히 따지면. 됐어요? 이 각각의 ones는 앞에 나와 있는 ideas, 그러니까 bad ideas랑 good ideas를 받는 겁니다. ideas. 자, 그래서 말하거나 쓸 때 너는 너의 좋지 않은 생각, 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게 즉 종종 당황스럽게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종종 당황스럽게 하는 생각. 이거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좋은 생각이 뭐냐면은 때때로 명성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뭘 통해서?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즉 표현을 통해서요. 표현을 해야만 내 지식의 깊이가 생긴다는 거죠. 됐어요? 계속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뉴턴이라고 그러죠. 그 뉴턴도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았겠죠? 얘도. 근데 그 이제 참고로 말하면 그 뉴턴이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적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뉴턴이라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교육 듣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미적분학을 발명을 못하고 왜 뉴턴이 발명을 했겠어? 뉴턴이 읽고 쓰고를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고 쓰고를 굉장히 여러 번 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정제한 거예요. 다듬은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야를 좀 더 추가적으로 개척을 한 거겠죠. 됐나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봤을 때는 빈칸으로 내도 손색이 없습니다. thinking, 사고는 그것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 표현이라는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이 표현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표현. 이 표현이란 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speaking or writing을 가리키는 겁니다. 됐어요? 말하거나 쓰거나. 되셨나요? 즉 단순 암기와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둘을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 대조는 아니고 단순 암기와 사고를 비교했을 때 단순 암기는 뭐야? 그 정보 전달 과정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사고를 요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지식이겠죠. 지식 같은 경우는 뭐다? 변화가 될 수 있다. 왜?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지식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판단에 대한 어떤 이제 재차 고려를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단순 정보는 다듬을 필요가 없죠. 내가 34살이다 라고 말한 거를 뭘 다듬을 건데요? 뭐 다듬을 게 뭐가 없잖아. 그냥 단순한 정보니까. 하지만 내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각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분이